익산 왕궁의 가축 분뇨 처리장이 갑자기 분뇨 반입량을 줄이면서 인근 축산농가들이 일주일 넘게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 왕궁의 분뇨 처리장들이 방류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책은 막막합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국외 연수에 대해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장수부는 이를 무시하고 올해도 연수를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총선까지 8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익산시 왕궁면의 축산농가들이 일주일 넘게 가축 분뇨를 처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장에서 방류수의 수질을 맞추겠다며 갑자기 분뇨 반입량을 줄이면서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뜨거운 뙤약볕에도 아랑곳 않고 왕궁 가축 분뇨 처리장을 점거한 익산 축산농가들이 정상 가동을 촉구합니다. 분뇨 처리 업체가 처리량을 줄이면서 제때 처리 못한 분뇨가 쌓이면서 돼지 집단 폐사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 돼지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똥물이 넘치면 그 돼지가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더구나 일부 축사에서는 쌓인 분뇨가 넘쳐 인근 하천마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농가가 넘쳤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세 농가 할지 네 농가 할지 모릅니다. 그럼 또 그 벌금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궁 가축 분뇨 처리장이 지난 14일부터 분뇨 발입량을 700톤에서 600톤으로 줄이자 축산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반입량을 줄이면서 매일 쌓이는 축산 분뇨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됐다는 겁니다. 왕궁 가축 분뇨 처리장은 방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입량을 줄였다며 다음 달 16일쯤 정상 가동할 계획이란 설명입니다. 물처리가 좀 우선 아니냐. 물처리도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물량 좀 줄여가지고 빨리 우리 정상화 시켜야 빨리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양 받을 거 아니냐. 가축 분뇨 처리장의 정상 가동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어 축산농가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왕궁의 가축 분뇨 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질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질 개선을 이유로 가축 분뇨 반입량을 줄이는 일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가 왕궁 가축 분뇨 처리장의 방류 수질을 검사한 것은 지난 6월 12일. 검사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 뒤 수질 검사에서도 여전히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왕궁 가축 분뇨 처리장 위탁업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수질 개선 명령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익산시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자 분뇨 반입량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양은 많이 들고 기간도 연장 안 해주고 또 처리는 좀 계속 그리고 저희 처리의 수처는 깨끗이 하는 게 목표잖아요. 문제는 왕궁 가축 분뇨 처리장이 수질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궁 가축 분뇨 처리장 수질 부적합 판정은 지난 2017년까지는 해마다 한두 차례 정도 있었지만 지난해는 4차례, 올해는 무려 5차례나 있었습니다. 결국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축 분뇨 제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위탁업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계약 해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명령을 안 듣고 그 축산농가한테 피해를 주고 하니까 일단 해지하는 게 맞겠다. 익산시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새로운 업체와 계약부터 시험 가동까지 정상 가동을 위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자녀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놓고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전북대 이모 교수의 자녀들이 결국 입학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대 개교 이래 입학 취소 처분은 처음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 이모 교수의 두 자녀는 대입 자기소개서에
또 학생기록부에 자신들을 SCI급 논문 공동 저자라고 소개했고 2015년과 2016년 아버지가 있는 전북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기여 없이 아버지 논문에 이름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연구를 했다라고 적시를 한 것은 분명 허위 기재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서류를 제출한 거고 당연히 그 학생은 입학 취소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이들의 합격과 입학은 무효라고 통보한 지 한 달여 만에 전북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교수 자녀들이 입시를 치른 해 전북대 모집 요강에 적힌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합격과 입학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입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합격과 입학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도 참고가 됐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인 연구 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 입시에 활용했고 입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북대는 이들의 학적을 삭제하고 수령한 장학금도 모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조치 결과는 다음 달 초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릇된 부정이 낳은 연구 부정은 자녀들의 학적 기록을 삭제한 자리에 전북대 역사상 첫 입학 취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과 전남, 경남의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황제연수 논란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전주방송에서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장수군이 올해 9개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9개 여행 경비와 지자체가 내는 부담금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장수군 이를 무시하고 황제연수를 추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당 530만 원의 연수 비용, 1인 1실과 특식 메뉴 제공, 연수 주제와 보고서 작성은 대행업체에 떠넘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9개 연수 계획. 황제연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연수를 주관한 장수군은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부분은 저희들이 캐치를 못한 부분들에 저희들도 좀 시인을 하고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연수 비용은 전북 5곳 등 11개 시군이 해마다 3,500만 원씩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돈이 이번처럼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면서 1년 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들이 낸 부담금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입해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협의회 규약을 바꾸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9개 연수를 갈 때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규약에 그게 반영이 되면 감사나 이런 데서 잘못된 집행을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약에 반영하도록 한 거거든요. 하지만 섬진강협의회는 지난 6월까지 개선하라는 권익위 권고를 무시했고 공무원 여비 규정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인당 530만 원의 연수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같은 거 권고 받은 적 있으세요? 예, 일단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뒤늦게 연수 계획을 취소했지만 1년 동안 권익위 개선 권고를 나몰라라 한 채 연수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의 여인숙 화재로 숨진 노인 3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는 이들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는 또한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 여인숙 화재를 계기로 여인숙에 대한 긴급 수방 안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에 등록된 여인숙 168곳을 대상으로 용도와 규모에 따른 수방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방점검을 하면서 수화기 등 기초 수방장비가 부족하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이 8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석 연휴가 성큼 다가오면서 공식적인 출마 선언과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무수석 시절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방문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역의 현안 파악과 조직 강화에 착수해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각 위원회별, 그다음에 직능, 그래서 이제 이걸 강화하고 이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아무튼 당 체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일정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또는 측근을 통해 지역을 관리해온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제 부안 출마가 거론돼온 전라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추석 전 사퇴를 고심하고 있고, 일찌감치 접점을 넓혀온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도 추석 전 출마 선언을 검토 중입니다. 익산갑 출마를 저울질해온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도 명절 전에 사직하고 총선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30년 공직 생활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치권 및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향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윤준병 정읍위원장은 이번 주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강을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전주울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최근 서신동에 집을 얻고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각 당의 당내 경선과 공천 일정을 고려하면 이제 입시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5, 6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모이고 여론의 향배가 달라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보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계호 농림부 장관이 한국농수산대학 주변에 어떤 땅을 구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호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분교 설치 문제를 묻는 정운천 의원의 질문에 계획이 없다면서 추가로 부지가 필요하다면 혁신도시나 주변이 되는 것이 혁신도시의 취지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한농대 등 농업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만큼 전북이 한국 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효성이 지난 20일 전주 공장에서 대규모 투자 협약식을 개최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더불어민주당의 탄소 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 당 대표와 소속 시 도지사 간담회에서 탄소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탄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 조선소 정상화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주시의 승용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오릅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승용차의 경우 9,000원에서 13,000원으로, 전기차의 경우 23,000원에서 27,000원으로 각각 4,0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다른 차종의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전북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교육 자치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연대는 정 의원이 상상고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승환 교육감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총선욕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30도, 남원 2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